제가 잠이 안 왔어요. 갑자기 2022년 10월 14일 낮에 12시쯤 지금 그 시간까지 기억나거든요. 자다가 눈을 딱 떠서 이모 남조선으로 가자. 그때 가자고 하니까 바로 가겠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추가로 했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괜찮겠어? 가려고 딱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의심하고 막 달려온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종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 뵙기 힘든 그리고 아주 용감한 청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용감한 청년이라 그래서 또 어디 머슴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옆에 우리 강규리 씨.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연약한 친구를 왜 용감한 청년이라고 소개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0월에 목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동해바다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강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요. 목선을 타고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적합한 거는 네. 목선을 몰고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진짜 몰고 오셨습니다. 네. 목선을 그냥 뭐 어디 누가 이렇게 모는 배에 이렇게 살짝 끼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배를 구해서 탈북 계획을 세워서 어머님이랑 또 누가 오셨어요? 이모님도 오시고, 이모까지.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제가 그 작은 목선배 손주를 했어가지고, 그때 직원분 한 분도 같이 왔어요. 총 4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획 탈북이네요. 기획 탈북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네. 배를 선주였다 그러는데 도대체 선주라는 게 북한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주라는 거는 어쩌면 그냥 개인 본업, 조그만 그냥 사업 같은 건데요. 네. 저희 북한에서 사실 개인이 뭐 배를 소유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면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걸 다 운영하는 체계 시스템이거든요. 네. 어쩌면.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가 배를 사주셔가지고 네. 그 작은 목선 배를 어떠한 북한에서 이제 허용되는 그런 기지 사업소, 어쩌면 회사 같은 데에다 이름을 걸고 네.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자가용 같은 거 요즘은 허용됐지만 예전에는 자기가 자가용 살 능력이 있어도 네. 직접 몰지 못하고 어디 기관에 이렇게 등록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배도 그렇게. 그럼 엄마가 배 사줄 정도면은 금수저 집안? 아니에요. 금수저까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은 북한에서 이제 치료를 하셨고 그걸로 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좀 모아두셨던 걸로. 치료라는 게 뭐예요? 의사? 공식적인 의사는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의사는 아니었는데 북한이 워낙 병원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이 민간요법 뭐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인기가 많거든요. 있어요. 저희 집안에 그 외삼촌 한 분도 의사 면허는 없는데 네. 옛날 해방 직후에 그 정말 촉망받는 아. 의료인이었습니다. 그거 우리 이제 속된 말로 네. 야매. 네, 맞아요. 야매라 그러죠. 네, 면허증 없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의료의 공백을 또 메워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야, 22살의 어린 나이에 선주가 됐다. 왜 선주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얘기해 네, 주세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었고 거기에서 이제 5살 거의 엄청 어린 나이에 네. 그 저희 외할머님이 북한에서 종교를 믿으셨어요. 종교인이셨어요. 어쩌면. 기독교. 뭐 어느 더라고 하기는 좀 제가 몰라서. 네네네. 네. 기독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종교인이셨는데 북한에서는 그 종교를 허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님이 이제 재판을 받고 북한에서 아이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평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함경남도의 한 5천 마을로 저희 온 가족이 추방을 당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평양에 올라가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돈을 벌려면 재간을 배워줘야지 하고 평양에서 체육을 시켰는데 탁구 일을 선수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체육대학도 다녔고 그러고 2년 6개월을 다녔는데 약간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제 나이에서. 그래서 19살 되던 때 탁구 레슨을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나름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일당이 8만 원에서 한 13만 원 뭐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한 시간당 10,000원을 받았으니까 네. 북한 돈으로. 그래서 꽤 그래도 보는 그런 직업이긴 했었는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탁구 레슨할 때 어떤 네. 친구가 저한테 배를 운영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네. 하루 일당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5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50만 원이면 할만하지 네. 하고 저한테 돈은 없었지만 이제 엄마한테 막 찾아갔어요. 이모하고 엄마가 저한테 거의 가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모님하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배 사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때 엄마가 이제 정신이 나갔냐 미쳤냐 막 이렇게 어.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모가 엄마랑 같이 합심을 하셔가지고 저를 배를 사주셨어요. 목선배. 그때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고 또 한쪽으로는 사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한국의 한류를 엄청나게 많이 본 집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에 앉아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남조선에 가서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이미 탈북을 한다는 걸 머릿속에 네. 공동적인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없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게 저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는데 네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한쪽 구석엔 그런 게 있어서 엄마한테 그 표현도 하고 그리고 엄마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규리 씨 말을 좀 이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탁구 레슨을 해가지고 8, 9만 원을 벌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 일반 주민들 그때 보통 근로자들 월급이 3,000원이라 그럴 때 그때 맞아요, 8, 9만 맞아요. 원을 번 거예요? 네, 그럼요. 북한 월급이 물론 상징적으로 뭐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만 준다 그래도 사실 한 북한 돈으로 3,000원 하거든요. 근데 탁구로 8, 9만 원을 벌었다. 네. 월. 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야망이 이글이글 막 불타고 있었네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선주가 된다는 건데 배가 어떤 배였어요, 그러면? 배가 나무로 만든 목선배였습니다. 그러면 고기잡이 배. 아니요. 저희는 조개 잡는 배였어요. 조개 잡는 배면 이제 잠수공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맞아요.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아시죠? 네. 네. 잠수공들이 이제 한 선원이 5명, 네. 5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잠수하시는 분들이 3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준하공이라고 해서 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 기계, 엔진, 네, 그런 거를 수리하고 막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5분 내지 6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동해 바다 이제 나가서, 네. 거기 수심이 한 30m 정도 되는 곳에서 밥조개, 여기서 밥조개를 키조개. 네, 키조개, 네, 그리고 코조개, 그다음에 마합, 백합, 이런 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면 원래는 중국에서 이제 그 밀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한에 상품을 사러 직접 오거든요. 배를 타고.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1대1 선주들이 막 네.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런 고관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서 상품을 해서 돈을 좀 벌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이제 그런 밀수를 다 차단하다 보니까 국가가 직접 저희가 잡은 조개를 중국에 상선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어쩌면 옛날에 그 키조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돈으로 6만 원 막 이렇게 비싸잖아요. 네네. 키조개가. 네. 1kg에 그렇게 판매를 됐거든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2,900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올라가면서 5,000원, 8,000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되게 엄청 낮은 가격에 저희한테 싸게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국가가 좋은 일을 했던 셈인 거죠. 근데 북한 조개는 다 자연산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양식이 맞아요. 없죠, 거기는. 북한에 있어요, 양식. 양식도 해요? 네. 근데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키조개 양식은 있어요. 키조개랑 그런데 우리 규리 씨가 한 거는 다 자연산. 네, 자연산이죠. 저 예전에 금강산 관광하고 이럴 때 보면 이 동해바다 북쪽에서 잡은 털개 네네. 이런 거 조개 이런 게 정말 맛있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네. 달큰달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규리 씨가 사정이 있어서 어디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함경남도예요, 그죠? 네네네. 근데 제가 함경남도 우리 옛날에 발전소 짓던 신포. 신포에 가셨어요? 신포에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박이시다. 금오지구라고 돼 있는 경수로 짓는데 그래서
그 옆에 우리 북청 물장수로 유명한 북청도 갔었어요. 북청 사과가 유명하죠. 네, 경수로 짓는 그 골재 채취장이 북청에 있어서 갔는데 거기 정말 바닷가도 너무 좋고 모래사장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거기서 온 해산물 다 자연산이니까 맞아요. 정말 좋은데 네. 사는 거는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거기 함경도 쪽 네. 어촌들이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살던 데는 그렇게 열악하진 않은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열악해졌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바다를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 왔다고 하면 돈 많은 지역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표현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바다를 3년 동안 이제 영업을 안 했거든요. 운영을 하지 않아서 바다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를 뜯어먹던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서 네,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열악해졌습니다. 북한에 뭐 먹고 살 만한 어촌 동해안이라 그러면 제가 딱 세 군데 떠오르네요. 원산, 청진, 함흥. 뭐 그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물론 가족들끼리도 언젠가 우리 정말 이 지긋지긋한 북한 떠나서 한국 가서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결심을 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한국으로 네. 가자. 네. 뭐 사실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예전부터 저는 북한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고 싶었는데 그 북한에서 배를 하는 기간 동안 탈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만큼 통제와 그리고 검열 초소가 너무나도 빡세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는 여자잖아요. 네. 그리고 여자가 저뿐이 아닌 엄마 이모도 계시고 그분들을 태우고 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기는 북한에서 맨날 통제하고 억압하고 제가 제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지긋지긋하고 더 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계기로 해서 오고 싶었는데 그게 딱 떨어졌던 계기가 제가 배 손주를 1년 하고 어지간히 거기에 대한 이제 상황 파악을 했을 때쯤 어느덧 이제 낮에 잠을 자다가 밤에는 잠을 못 자요. 바다 이제 그 선원분들을 배에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낮에 잠을 자는데 그때 저희 이제 이모님 지금 같이 오신 이모님이랑 저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낮에 잠을 자다가 제가 잠이 안 왔어요. 갑자기 2022년 10월 14일 낮에 12시쯤 지금 그 시간까지 기억나거든요. 그만큼 그냥 자다가 눈을 딱 떠서 이모 남조선으로 가자. 이랬어요. 별의 순간이 있었구나. 네. 별의 순간이. 그냥 뇌를 스쳤어요. 이젠 가야 된다. 지금이야. 왜냐면 야, 대단하네. 네, 그때가 제 배가 가장 상승할 때예요. 잘 보리가 되고. 보리가 되고. 네. 그리고 일당이 뭐 한 70만 원? 막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제가 벌었고 막 그렇게 돈을 좀 벌 때인데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벌면 그나마 그래도 북한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벌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을 벌었다 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그게 결코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모한테 남조선으로 가자고 권해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같이 가겠다. 네, 이렇게 하셨고 엄마도 설득을 시키고 엄마는 처음에 안 가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 안 가면 이모 엄마를 잠자는 약을 이제 주시고 잠자는 약을 먹여서라도 마대에 넣어서 배에다 실자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 설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진짜 끝까지 반대하셨으면 보쌈 당하실 뻔했네요. 수면제. 저 탈북할 때 뭐 비상으로 뭐 극약을 가지고 왔다 이런 분들은 보지만 수면제 가지고 왔다. 근데 그 어머님하고 특히 그 이모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제가 사실 규리 씨가 처음에 왔을 때 뭐 방송국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 섭외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마지막에까지도 결국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성사가 됐을 때 반대하신 분이 어머님과 이모님.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규리 씨를 아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끼시는 분들이신 거. 엄마는 사실 저를 보고 사실 살아가고 계시고 이모님도 어쩌면 저를 그냥 딸처럼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후에 엄마 이모가 거의 저를 키워주셔가지고 그냥 엄마 이모의 사랑으로 저는 자라난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슬픈 일들도 많이 겪고 그런데 저는 슬픈 경험이 없네요. 어. 그냥 엄마 이모가 마냥 저를 너무나도 이제 행복하게 해주셨고 엄마 이모는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은데 저는 엄마 이모가 피땀으로 번 돈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엄마 이모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뭐 생활은 평양에서 이제 지방으로 오면서 조금 어려워졌지만 그런 네. 거를 우리 규리 씨한테까지 영향이 미치지는 않게 하신 것 같고 네. 규리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이게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뭐 배 사업이 네. 조개잡이 이게 잘 되면 그냥 거기에 좀 안주하기 쉬운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익률이 최고 정점을 찍을 때 바로 네. 매도 치고 다른 시장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다른 결국 시장. 그렇게 엄마 반대하셨는데 네. 여기 와서 지금 만족해 하세요? 엄청 만족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신세 조졌다 이러실 수도 아니에요. 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네. 엄마 이모가 예전에는 제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네. 좀 싸웠었거든요. 다투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냥 사이가 좋아요. 진짜 너무 평온한 가족이에요. 어,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세요. 그렇게 정착하기 쉽지 않으신데. 네. 그리고 엄마 딸 사이 사실 안 좋잖아요. 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가끔 전화를 좀 자주 해서 그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외에는 집에 가면 마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여기 와서 뭐 여러 가지 하고 목선을 구해가지고 온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그 목선으로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럴 때 엄마의 반대 말고도 네. 정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이러다 죽겠다 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첫 번째로 어려운 겁이었고, 아, 그 과정이 그 엄마 이모를 태워야 되는 거, 그리고 엔진 기름을 100km 이상 실어야 되는데, 아, 그게 만약 발각되면 저희는 출발하지도 못하고 바로 깜방에 들어가서 서늘한 곳에서 죽어야 되는 아, 거예요. 뭔가 이게 수상한 걸로 비춰질 수 그럼요. 있겠네요. 기름을 많이 비축하고 있으면. 네. 이 바다업이라는 건 사실 예민하거든요. 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엔진 기름도 30km 이상 실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요. 멀리 못 가게. 네. 그런데 우리가 막 엔진 기름을 100km 실었는데 가족까지 타 있다? 그냥 이거는 남조선 항행인 거예요. 아니 근데 가족은 그런데 그러면 그 선원이라든가 네. 배를 이렇게 봐줄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포섭? 네.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아, 그쵸. 제가 이제 여자고 그리고 제가 배를 이제 운영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제 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야지 하는 음. 와중에 배 선원들 중에 한 분이랑 같이 가자. 한 2명 정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한 명 그분한테 먼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된 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거기 다 한국에 가서 살 것만 다 꿈꾸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요. 북한이란 정부가 그만큼 너무나도 열악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가지는 사람이 1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순치 않게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을 꺼내고 하고 그리고 동의를 구했는데 가겠다. 이렇게 살 바엔 가는 게 낫지. 네네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제가 음. 그래서 그 뒤 이어서 이런 얘기 됐어요. 죽을 수도 있어. 괜찮겠어? 그렇지. 했는데 괜찮다고. 아, 오해했어요. 그 진짜. 목숨을 건 탈북인데 네. 이렇게 결심한다는 게 보통은 아닌데 그런데 북한도 이게 선박으로 탈출하는 거 막으려고 별의별 장치를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게 타고 나간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는 그 처소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총 물고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바다를 다 네. 배 나가는 거 다 볼 네. 수 있게. 다 보고 그리고 또 나와서 검열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출발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쩌면 작은 이런 회사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거기에는 크게 배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한두 척 정도 자기 그냥 뭐 회장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그냥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 돈으로 자기 배를 사서 이렇게 2개 정도 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초소 검열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배를 대면 그럼 배를 글로 옮겨서. 네. 아, 거기에다 그냥 배를 옮기는 게 구실을 잡는 거죠. 우리 숙소가 여기니까 가까운 데다 그냥 좀 대요. 잠깐만. 뭐 이렇게. 좀 줘야 돼요,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내는 것도 네, 좀. 뭐 담배라도 좀 사드리고 그래야 되고 음. 공짜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그렇게 하루 정도 거기에 이제
부두에 됐는데 괜찮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네, 그래서 네.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어린데 뭐 어디 탈북이라도 하겠나 뭐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하신 거죠. 만만히 봤네. 엄청 만만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요때다 하고 생각하고 그분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아이고 그러네. 네. 그분한테는 진짜 죄송하네. 네, 그죠? 엄청 죄송하죠. 탈북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이제 같이 타고 음. 근데 16일 날에 저는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출발을 했어요. 22일 날에 출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해상경보가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아.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동안 거기 있었어요, 제 배가. 정말 위험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한 밤에 10시쯤 그때 이제 드디어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엔진 기름도 싣고 미리 실어놓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싣고 엄마 이모 태우고 선원 어창실에다 그 이제 선원실이 있는데 아. 거기에다 밑에. 네 밑에다 계시고. 들어가게 계시게 하고 이제 열쇠 잠그고 그렇게 하고 위에 내가 타고 그러니까 그 선원분 타고 엔진을 돌려요. 막 돌렸는데 엔진 소리가 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요란한 거예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전 항구가 울릴 정도로 막 그럴 텐데. 네, 엄청 요란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아 그래 몰라 하고 이제 가려고 딱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의심하고 막 달려온 거죠. 어디 가냐고. 당연히 의심스럽죠. 네. 네. 어디 가시오 하고 막 온 거예요. 어. 그래서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면서 아, 여기서 잡혔구나. 결국은 잡혔구나. 이러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저희 그냥 저희 부두로 가려고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가고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것은 NLL 넘을 때 추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맞아요, 그 맞아요. 북한도 알 거 아니에요. 배가 움직이면. 네, 그때가 정말 네, 위험했습니다. 음. 자유를 향한 길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속력으로 어쨌든 배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쫓아와요? 네, 그럼요.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있던 곳에서 남한으로 오는 것까지 거리가 거의 10시간도 안 걸려요. 아. 근데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44시간이 걸렸는데 멀리 나가서 돌아서. 네. 근데 NLL 넘기 4시간 전에 저희가 추적을 당한 거예요. 발견이 됐던 거죠, 어쩌면. 아니면 저희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신고를 받고. 근데 저희 배는 목선배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요. 아, 레이더에는 안 잡히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랬는데 어떻게 발각이 돼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발각이 됐어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4시간 전이면 저희 배랑 그 따라오는 추격배랑 이제 속도가 그렇죠. 차이가 네,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가면 그거는 한 뭐 20분 만에 따라잡을 만큼 속도가 있다고 경비정 그것도 어쨌든 빠르잖아요. 엄청 빠른 배고 큰 배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 죽었다 이제 예, 그때 이제 아 진짜 자유를 향한 길이 쉽지 않고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약을 챙겼거든요. 그때 뭐 수면제랑 막 이렇게 약을 챙긴 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만 하면서 배를 이제 같이 운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모가 좀 약간 그 종교를 믿었던 집안이다 보니까 네. 이모도 이렇게 종교를 정말 믿고 기도를 평생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모한테 이제 열심히 소리를 질렀어요. 이마 하고 막 어창에서 선원실에서 나오시라고. 그리고 막 저기 경비정이 오니까 빌어달라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모가 막 나와가지고 두 손 모아서 빌고 그리고 저도 막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 배를 운전하는 거랑 그리고 정말 예, 어떤 신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이 존재하는 거기에 이제 열심히 비는 거예요. 제발 저희한테 한 번의 기회만 주세요. 남들이 다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도 좀 느끼면서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정말 신이 존재하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빌고 안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면 저희 가족이 한국이라도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하게 빌었어요. 그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저희한테 자유는.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게 파도가 막 신기하게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뭐야? 신이 있는데 저희 얘기를 정말 거꾸로 들으신 걸까? 막 오해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파도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로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파도가 저희를 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파도는 저희에게 작은 배잖아요. 그 작은 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밀어주면서 후를 넘겨버리는 네, 넘겨버리면서 그런 느낌이 네, 드셨구나. 물론 좀 무서웠어요. 파도가 높다 보니까 막 빵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유의장에서 겪는 느낌인데 그런 위험하지만 속도는 좀 빨라지고 그리고 큰 배는 저희를 따라오던 배는 그 파도에 의해서 속도가 더뎌지는 거예요. 높이가 있으니까 파도 높인 거예요. 그게 막 그러니까 맞받아 와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무사히 애니를 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네. 신내림을 하신 그 어머니, 이모님의 뭐 기도 덕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규리 씨의 그 바람대로 됐는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어쨌든 4시간이다 뭐뭐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건 뭔가 GPS나 뭐가 있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사실 북한에서 보면은 그런 장비들이 없어가지고 일본 이쪽 니가타나 이쪽에 보면은요. 네. 사실 북한 어선이 난파한 파편들 이런 게 네. 배가 떠내려오는데 얼마나 그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 이 네. 동해를 떠돌다가 표류했는지 그게 백골시신인 게 정말 많이 발견되거든요. 1년에 그렇죠. 몇십 구 이렇게 발견되고 이러는데 네.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어. 뭐 북한 경비병에 잡히지 않아도 네. 이게 그냥 표류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GPS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 북한의 배에 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네. 왜 북한에서 원래 배 나갈 때 규정 자체가 GPS가 있어야지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GPS는 북한에서 이제 그 TV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한국 채널이 잡히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것처럼 GPS도 한국 노선이 보이지 않게 NLL 북쪽까지. 네, 북쪽까지만 보일 수 있게 GPS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가지고 배를 이제 운영하다가 한국에 와야 되니까 절대로 북한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거를 사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오려고 할 때 중국이랑 북한이 되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모든 물품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걸 사고 또 거기에 판매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GPS를 샀습니다. 제가. 네. 제가 그 GPS 판매하시는 분한테 돈을 보내겠으니까 당장 보내라 해가지고 차로 그거를 GPS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딱 하니까 그 글자는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한국어로 바꾸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꿔보니까 한국으로 가는 그 노선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이거는 없는데 어떻게 이건 있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떠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알 수 있었던 거죠. GPS까지 네. 구해서. 네, 사실 뭐 얼마나 절박하고 한국행을 꿈꿨으면 여기서 잡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이 한국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부분, 그 부분 좀 울컥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규리 씨의 한국 생활이 어떤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규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목숨을 건 탈북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자그마한 체구에 이런 예쁘장한 얼굴을 한 그냥 철없는 소녀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정말 강심장이죠. 목선을 구해서 가족까지 태우고 한국으로 전력 질주해서 넘어오는 한국 생활 좀 궁금한데요. 저의 네, 한국 생활이요. 한국에 와서는 지금 어때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나요?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점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내기 이륙학번에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제 나이에 공부를 할 수 네.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감사하고 그런데 또 다른 방면에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제 몸이 힘들어요. 마음은 안 힘들어요. 북한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 몸이 너무 벅차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지? 옆에서 막 달리니까 같이 달리는데 그 이유를 모를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참맛을 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경쟁사이다 보니까
옆에서 막 그냥 이거 하면 아, 나는 뭐 하고 있냐 막 어. 이러면서 또 뭐 다른 걸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는 그 벅찬 삶이 어쩌면 저는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뭐 열심히 사는데 왜 내 계좌는 늘지 않을 건지 이런 생각 하는데 네. 사실 그 규리 씨가 처음에 제가 이제 만났을 때 뭐 북한 관련한 거 탈북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대학 준비해야 돼가지고 바쁘거든요. 이러면서 약간 고3 모드로, 네. 고3 모드로 뭐 해서 제가 그 공부하는 학교 쪽 그 가가지고 만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대학 생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누구나 뭐 선망하는 이런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규리 씨가 도착했을 때 또 북한에서 꿈꾸던 한국 생활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한 몇 프로 유사한 것 같아요? 거의 빗나갔어요. 거의 빗나갔어요? 왜냐면 제가 꿈꾸던 건 음. 망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 북한에서 그 하도 한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한류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돌도 되고 싶었고 막 KBS 아나운서도 되고 싶었고 영화 배우도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 뭐 연예인이 막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본부장님하고 또 사랑에 빠지는데 본부장님이 회장님 아들이고 네, 이런 거. 막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어, 망상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모한테 출발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모, 나 남조선에 가면 방송은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모가 오,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어.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죽고 나서나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가 하나원에서 하나둘 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공부하는 학생들. 그때 이제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뭐가 할 거니? 이렇게 뭐 할 거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저는 일단은 연예인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경쟁률도 너무 빡세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뭡니까? 사자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뭐 그러면 나 의사 될 거예요. 그랬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열심히 그냥 문과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공은 뭐 하세요? 정치외교학과를 하고 있는데 되게 제가 처음에는 이게 밥벌이가 안 되는 그런 학과라고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후회 안 하게 돼요. 네. 되게 많은 거를 배우게 되고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짜 좀 이제 처음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막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선택을 잘했다. 네, 저희 신사임당이 계속 규리 씨의 앞으로의 삶을 추적하면서 여성 정치인으로 이제 그러네요. 거물 정치인으로 될 때까지 저희가 꾸준히 좀 시시때때로 모셔가지고 이 동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한류 얘기했는데 한류에서 보던 뭐 한국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더 놀라운 부분도 있잖아요. 한국 생활이라는 게. 경험해 그럼요. 보시면. 네,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모든 현실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드라마고 영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말 부자분들의 그 삶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차피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평균 이제 일반 주민분들, 북한으로 말하면 일반 국민분들의 삶이 그냥 기본이 먹고 사는 문제 고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저한의 그게 보장이 되니까. 네, 최저한의 그 보장이 되니까 약간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하루 끼니를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이게 북한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은 하루 끼니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좋은 환경인 거죠, 어쩌면. 그리고 그 옥수수 밥 막 이런 걸 드셔본 분들은 그냥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네. 막 정말 그 아파서 드시는 분은 있어도 배고파서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죽 드시는 분도 없을 거고.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참고로 옥수수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옥살이라 그래가지고 옥수수 네. 가루를 가지고 이제 옥수수하고 감자가 사실 주식이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귀하게 이렇게 네. 먹는 편인데 그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국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규리 씨 그 카카오톡 이렇게 연락하다가 프로필 사진 잠깐 봤는데 아주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미고 이러는 네.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렇게 그렇게 마음껏 꾸미고 이러니까 너무 좋죠. 엄청 그럴 수 좋아요. 있으니까. 자유롭게. 네, 왜냐면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저의 정통을 찌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옷 입는 거 되게 네. 신경 많이 쓰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되게 신경을 썼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길바닥에 나가면 야, 동무 오라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 단속원이. 네, 불량지던 북한의 청년동맹 이제 그런 단속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면 그냥 트집을 거는 거예요. 너 왜 귀에다 이런 걸 했니? 너 왜 목에다 뭐 이런 걸 쇠사슬 같은 걸 걸었니? 막 목걸이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너 바지는 뭐니? 이게 막 그냥 제가 그렇다고 너무 이상하게 입고 예.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냥 걔네들 뒤통수를 보면 까고 싶었어요. 나 이거 너무 미웠어요. 그만큼.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정말 어떤 옷차림을 해도 잠옷을 입고 나가도 누구도 신경 안 써요. 그럼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죠. 네, 그리고 정말 충격받은 건 한국에서 옷차림이 너무 자유롭구나라고 느낀 건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거예요. 슬리퍼 우리는 너무 일반적이죠. 네, 그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슬리퍼 신고 거리를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이 그냥 뭐 자우깨란 옷차림 이거 안 돼요. 무조건 단정하게 초상의장 모시고 그리고 그 신발도 슬리퍼는 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막 찢어진 바지 막 입고 그게 패션인 줄 몰랐습니다. 저. 그랬는데 네 알고 봤더니 패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실 규리 씨가 말씀하신 이런 단속이 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않는데 자기네들이 주민을 계도한다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한 주민들만 또 보는 외부에서는 못 보는 유선 채널 같은 게 있어요. 주민들 교육용으로. 그거 제가 국정원에서 입수한 거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평양시 평천구역 무슨 동에 사는 아무개 동무와 여자친구인 누구누구가 둘 다 머리를 뭐 네. 서양풍으로 볶고 남조선풍 맞아요. 뭐를 하는 이런 부하방탕한 맞아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이러고 네. 얼굴 사진 막 공개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규리 씨가 있던 데서도 이제 그런 단속이 계속 이어졌군요. 엄청 이어졌습니다. 그냥 평생 내가 그런 걸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기엔 제가 너무 어리긴 한데 그게 북한에서 살아가는 동안 청년동맹원이 되어서부터는 계속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부터 네. 북에선 살기 어려웠던 강규리 이렇게 네. 제가 저 너무 정리를 어렸습니다. 하면 될 것 같고 그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빼빼로 있던데 빼빼로 데이 같은 거 여기 와서 좀 신기했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그런 거 없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 빼빼로라는 그 얘기는 사실 드라마에서 접했어요. 드라마 네. 정말 많이 봤나 보다 드라마를. 그럼요. 네. 진짜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못 보는데 북한에서 정말 드라마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빼빼로 데이를 여기 와서 직접 겪었잖아요. 그렇게 챙겨주는 줄 몰랐어요. 언니들이 막 빼빼로 데이라고 빼빼로 사주고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원래는 남자친구가 해줘야 된대요. 네네네.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언니들이 챙겨주는 거라고 막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어봤는데 이게 빼빼로구나. 왜 빼빼로지? 했더니 11월 11일 뭐 말도 안 되게 그런 날짜를 맞춰서 야 그러면 333 들어간 날은 3배로 날인가? 막 이렇게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 한국 문화를 뭐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규리 씨가 이제 북에 그 어촌에 있을 때는 네. 어촌은 아니겠죠. 동해안의 어느 도시였을 텐데 거기서는 내가 나름대로 잘 나간다 방송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내가 그래도 외모도 자신 있고 스타일도 내가 이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 나름 또 남남북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남북녀 네. 특히 남남이라는 부분에 많이 이렇게 꽂혀서 왔을 텐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떻게 어떻습니까? 아셨지? 현실은. 와, 진짜 제가 가장 꽂혀 있었던 게 남남북녀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게 꽂혀 있었다고 뭐 그렇다는 게 보다는 되게 궁금했어요. 한 번도 못 가본 이 남조선 드라마만 보면 너무나도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만 그렇죠.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원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궁금했거든요. 야, 거기 가면 남자분들이 정말 잘생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딱 왔는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음. 해안 그 속초 앞바다에 도착해가지고 해안 경찰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또- 남남이라는 그 얘기에 조금 믿었어요. 근데 그거 음. 맞아요. 음. 한국에 잘생긴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끔 못생긴 분들도 있어요. 아,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비율이 많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여자들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남조선의 여자들 분들은 여성분들은 좀 안 이쁜 분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충격인 게 너무 이뻐요. 피부 톤 자체가 너무 뽀얗고 거의 평양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평양에 이쁜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디를 가도 이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북한은 그냥 자기만의 기준을 맞춰서 그냥 내가 이쁘면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몸매 그 뭐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얼굴이 V라인 돼야 되고 그 저는 기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도 있고 뭐 네. 이런 여러 그래서 가지. 제가 나 이게 그렇구나. 네, 그 다 거짓말이에요. 남남북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북 간에 특히 이제 여성을 보는 그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그냥 북한 이쪽 하는 전문가들도 북한은 보통 이렇게 좀 퉁퉁하고 이런 얼굴형, 맞아요. 계란형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전에 우리가 뭐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그런 예지만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진짜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잖아요. 북한에서 네, 훈련된. 네. 근데 한국으로 잡아왔는데 오히려 막 저렇게 뭐 아름다운 뭐 이래가지고 좀 그때 좀 이상한 분위기도 이렇게 있고 이랬고. 근데 네.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갸름하고 이렇게 네. 마르고 뭐 이런 맞아요. 스타일에서 이렇게 다른다 그러는데 네.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신세대들은 조금 그걸 다르게 보나요? 신세대들이 약간 그게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이어트 개념이 없거든요. 북한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좋아도 이렇게 체격이 있어도 여자가 이쁘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남자분들의 이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성분들이 너무 마른 걸 싫어하는 남자가 더 대부분이에요. 좀 오히려. 많아요. 네. 그리고 몸이 좀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오히려. 네, 그거 되게 신기해요. 제가 이제 그 동창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 되게 인기 있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애들이 다 은근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언제 나한테 대시하나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려 몸이 굉장히 좋은 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충격받았잖아요. 이게 뭔 상황이야? 네, 그렇게 취향적으로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 남성들도 왜 보면은 우리는 약간 꽃미남 스타일인데 북에서는 오히려 배도 좀 나오고 뭐 맞아요. 이런 사람 좋아한다면서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 귀엽잖아요. 네. 귀여워요?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네. 좀 부유해서 보여야. 맞아요. 너무 마르면 이게 돈도 없어 보이고 없어 보여요. 근데 체격이 좀 있고 배도 좀 나오고 그러면 좀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우리 규리 씨 기준만큼은 그래도 이 한류 문화에 뭔가 기준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없는 게 뭐예요? 저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그렇게 잘생긴 사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은 그냥 잘생겼다 이렇게 봐주고 그냥 좀 다릅니다. 최근에는 좀 사실 탈북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 숫자가 좀 줄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취재할 때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네. 1년에 2,900명 온 게 1년의 최고치였어요. 네. 심지어 베트남 제3국에 너무 많은 탈북민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민항기 2대를 띄워가지고 모시고 온 적도 있는데 네. 이제 북중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좀 사실상 어려워졌잖아요. 네. 이제 규리 씨처럼 정말 어려운 과정이지만 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군인들이나 그처럼 휴전선 넘어오는 경우 네. 이렇게 좀 탈북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이제 통제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있을 때 북한에서 살면서 겪은 건 한국의 통제가 점점 나날이 더 강력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통제, 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통제. 네,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통제. 이게 한류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북한 정부가 약간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이게 청년들이 되게 빠르게 네. 이게 막 변하는 거예요. 음. 모든 생각부터 그 생각이자 곧 그 나오는 태도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태도에서 뭐 벌써 막 티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누가 막 통제를 한다 그러면 고분고분하던 애들이 왜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반항하게 네. 되죠. 왜 나를 통제해요? 아니 남조선은 이렇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겪어야 되나요? 막 이런 정말 태도가 나오니까 네. 야,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통제가 강력해지면서 청년들도 굉장히 통제하고 그리고 3년 코로나를 겪는 그 기간에 북한 그 국경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더 높이 쌓고 탈북을 못하게 아예 다 잡아들이고 블로커든지 뭐 이런 해상 쪽으로도 목선이 사실은 탈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런 그렇죠. 거였는데 목선배를 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방침이 떨어졌었어요. 이런. 네, 그때 제가 느낀 건 이만큼 목선을 운용 안 하면 북한도 손해가 굉장히 큰데 네. 그만큼 한국에 가는 것을 막겠다는 표현이구나. 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수했어요. 옛날에 목선 진짜 많이 운영했는데 그 운영하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사람들 한 명 한 명 거의 옥과생을 뽑다시피 그 토대를 보거든요. 그 신분을 봐요. 그 사람이 뭐 그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행방불명 됐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받아 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 사람들을 배에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능이 높아도.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엔 뭐 등록도 안 하고 막 나가고 그랬는데 완전 달라진 겁니다. 네. 그만큼 더더욱 북한 정부가 한국을 가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막 그 다 막고 네. 지뢰도 엄청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북한 정부가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고 근데 예전엔 잡아들였는데 이제는 총살해버려요. 그냥 한 발자국 나갔다 다른 국경 쪽으로 간다는 그 기미만 차리면 그냥 바로 죽여버려. 이게 또 방침이었어요, 북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한류를 통해서 탈북을 꿈꾸고 결국 이제 한국 정착의 꿈을 이룬 규리 씨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목선을 몰고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자유대안의 품에 안긴 규리 씨, 강규리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북한 정세를 들여다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김정은이 네. 딸 주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후계자를 지금 만들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규리 씨가 보기에도 후계자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북한 내부에서도 그 김정은 후계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엔 4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가 또 등장을 할까? 아들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막 소문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네. 소문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였다, 뭐 근데 구씨를 못한다, 뭐 여러 그런 정확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이 퍼져 나오는데 갑자기 TV에서 어린 딸 공주가 막 등장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어버린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뭔 상황인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공주다라고 해가지고 그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주면 얼마나 이쁠까? 막 본인이 공주과니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오 공주네. 네, 그냥 공주란 건 이름이 공주지 우리가 알던 그런 옛날에 그런 그 만화가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랬는데 더 신기한 건 제가 그때 느꼈던 건 한 번, 두 번 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이상한 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국방부 막 핵 관련해가지고 막 핵 쏘고 막 이런 데 참여하고 막 그런 막 정말 그 군사 쪽으로 이렇게 막 비치고 하니까 뭐지? 이 상황은?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이제 그래도 좀 그나마 잘 알고 지내는 안전원 네.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딸 공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핵 막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막 저렇게 포탄 쏘고 막 이런데 무서울 건데 그런데 왜 저렇게 등장하냐? 그랬더니 모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를요? 그랬더니 그 북한에서 그 김주애 그분이 걔가
핵 관련해서 엄청 수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재, 수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하, 그렇구나. 결국은 후계자구나. 네. 네,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김주애가 나온 게 2022년 11월이었으니까 네. 북한에 계실 때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도 4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네. 한 번도 북한 매체에서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 여자아이를 네. 주애라고 호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 네. 존경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북에 있을 때도 당연히 걔가 주애라는 거는까지는 몰랐죠. 몰랐죠. 그냥 딸이라는 거는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이. 네. 그 정도로 이제 통제를 하는데 네. 그런데도 느낌이 있었어요. 딱 보고. 네. 그냥 이거는 우리가 3대를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네. 근데 3대 겪으면서 살아본 중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등장시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후계자만 등장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또 특히나 죽기 전에 등장시켜요. 음. 근데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등장시키는 건 여자라서 좀 더 사람들한테 세뇌를 주기 위해서 네, 좀 더 빨리 등장시켰을 확률이 있고 그리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북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등장한 동시에 야 여자는 이해 못하지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엄청 강하잖아요. 사실은 네. 규리 씨가 목선 타고 넘어왔는데 네. 그 여자 배에 태우는 거 금기시하고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럼요. 안 돼요. 우리 정말 한국도 네. 제가 어릴 때 아주 옛날에는 심지어 택시 기사분들이 아침에 첫 손님으로 여성 안 태우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네. 막 그 정도로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뭐 양성평등이 이제 네.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북한은 아직도 네. 옛날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네. 여성 후계자라는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네. 있었겠네요. 엄청 저는. 있죠. 음.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좀 악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그 북한 정부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김주애 그 등장했을 때도 여자는 이해 못하지 막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얼마 전에 김정은이 군 특수부대를 갔는데 그동안에 등장시키지 않던 네. 여군 특전사 요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뭐 시범을 보이는데 와. 거기에서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네. 여성 특전사 요원이 적군으로 이렇게 가장돼 있는 남성 군인을 발차기로 해가지고 탁 이렇게 차가지고 턱 있는데 딱 가격해서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옆에는 이제 또 이미 맞아서 널브러진 남자 군인 한 명이 네, 있고. 기억하는 그래서 거죠. 이게 이제 북에서 온 휴전선 통해서 넘어온 유성현 네. 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장면 보면 북한 남자 군인들이 정말 머리 돌아버리겠네. 그 정도로 아직 북한에서는 그런 인식인데 맞아요. 이런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는 네. 북한 주민들한테 네. 여성도 남자 못지않게 이렇게 이런 특수 분야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맞아요. 못지않게 앞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리더십도 갖출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김주애 후계를 위한 약간 밑밥까지 맞아요.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서 여성에 대한 좀 그런 게 조금 생겼어요. 있어요. 어머니나.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자기 딸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몇 가지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뭐 같이 손잡고 다니고 아빠로서의 그런 원래는 무서운 존재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사람 죽이기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좀 따뜻한 이미지도 주고 살짝 나도 아버지야 어느 한 가정에 막 이런 이미지도 주고. 맞아. 얼마 전에는 또 그 네. 반려견 센터 가가지고 둘이 막 강아지 안고 막 좀 약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살짝 그런 걸 통해서 좀 따뜻한 이미지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주애 막 그동안에 막 총 쏘고 막 미사일 명중하니까 막 13살짜리 애가 이러더니 갑자기 캣타워에 앉은 고양이 막 만지면서 이렇게 인자한 네. 후계자 모습을 네. 연출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
신형 탱크 훈련을 하는 네. 북한에선 땅크라 그러죠. 네, 땅크입니다. 저도 자꾸 발음이 닮아서 탱크 이렇게 하는데 탱크 네. 훈련을 하는데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놀라운 모습이 네. 13살짜리 꼬마인 주애를 탱크 조종석에 앉히고 김정은이 위에 이렇게 그 걸터 앉아가지고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니까 벌판에서 막 이렇게 누비는 걸 하던데 와. 이것도 뭔가 좀 후계 문제 이런 거를 좀 리더십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럼요. 확실하죠. 이거는 그 13살짜리 어린 그런 여자애한테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바로 누가 봐도 후계자구나. 아. 받아들여라, 너희가. 음. 어리지만 내가 이렇게 교육을 잘 하고 있지 않냐. 네네. 뭐 이런 이미지를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계속 등장시키고 특히나 더 이쪽으로 계속 인식을 주는 건 그렇죠.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음. 핵이 있어서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주입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걸 지키고 강화해서 어리지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라도 후계자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김정은이 후계자 때 탱크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모는 이런 거 했거든요. 김주애와 달리 김정은은 뭐 140kg라 그러잖아요. 탱크고 어떡해. 조종석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좀 웃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네, 주애를 앉혔다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 네. 얘가 우리 딸인데 제 자리에 앞으로 앉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주민들이 나중에 결국은 네, 뭐 여자면 어때? 이런 상황이 그쵸.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네, 처음엔 놀랍지만 계속 우리가 그 옷차림도 사실 너무 놀라운 옷차림도 계속 보다 보면 아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접하다 보면 내가 그게 자동적으로 아 그냥 이상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네,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남자가 문제예요. 그 남성 분들이 아직도 그 가부장적인 그 개념에서 벗어 그렇죠, 못 나기 그렇죠. 때문에 여자라고 하면 야, 이 어린 나이의 여자가 재수 없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정말 명문대 나오고 엘리트 외교관으로 있다가 망명하신 부부분들도 보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밥 먹고 이런 다음에 남자분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맞아요. 와이프분한테 야 잿더리 가져와라 이러더라 담배 피면서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목숨이 한 몇 개 되나 와이프한테 잿더리 가져와라 이러는데 네. 그분이 또 말씀이 네. 그 사모님 말씀이 아니 자기가 담배 피는데 자기가 가져가다 피지 왜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래 이러니까 네. 이 남자분이 다 잿더리를 자기가 가져오면서 저 애미나이가 북에 있을 땐 내가 가져오라면 가져왔는데 여기 와서 드라마 빼고 다 네. 베렸다는 거야. 남조선 물 들어가지고. 네, 진짜 저는 그 잿더리 가져오라는 그 얘기가 되게 놀랍다고 하는 그 반응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너무 자연스러워. 물 떠다주고 남성분들한테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럼 밥상 딱 차려주고 물까지 떠다주고 잿더리 당연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딱 해가지고 옷차림 구두부터 닦아주고 그 옷차림 주름 딱 날씌우고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북한 여성분들의. 근데 여기 오니까 완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길 잘했구나. 차 색깔도 원래 와이프분의 그 마음에 맞춰서 해야 돼서 하얀색 막 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차색이 하얀색이실까요? 했더니 나한텐 권한이 없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와 이게 너무 다르다. 저도 신혼 때 와이프가 어느 날 차를 사왔는데 밤에 좀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남들은 차 사고 이러면 네. 색깔도 이렇게 좀 남편한테 물어보고 이런다는데 이랬는데 눈이 찌릿해가지고 그냥 네. 그날로 깨갱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사실 북한 내부도 약간 변화의 조짐은 보여요. 과거에 북한 드라마 보면 진짜 이렇게 배퉁퉁한 이런 남편이 직장일 마치고 딱 들어오면 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앞치마하고 밥 짓다가 네. 확 뛰어나가지고 웃돌이 양복을 이렇게 받아서 네, 이렇게 맞아요. 챙기고 네, 뭐 그게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이러면 네. 내가 별일 없었지 뭐 이러고 딱 네, 이랬는데 네. 최근에 그 북한에서 한 뭐 우리 북한판 전원일기 비슷한 백학벌의 새봄에 보면은 네. 그 아빠가 이렇게 부엌에서 네, 네. 밥 해가지고 이렇게 상 이렇게 들고 들어오니까
네. 엄마는 뭐 누구하고 이렇게 사업상 전화하고 이러는 모습 나오는 거 보면서 네. 북한도 약간 바뀐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맞아요. 그런 신세대들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네, 이제 한국 한류를 굉장히 좀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세대는, 저희 세대는 그 남성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받쳐주고 이거를 안 하려고 하고, 네. 특히나 더 이제 우리가 뭐 같이 연애를 한다, 누구랑. 그래, 장마당에 가잖아요. 장마당에 가서 뭔가 뭐 사고 이렇게 하면 네. 그 짐을 남자가 들어야 돼요. 여자. 음. 요즘 MZ는 그런 것 같아요. 팔짱 딱 끼고 여자 아무것도 안 들어요. 백부터 그 모든 걸 들고 막 이렇게 가도 또 이것도 똑바로 못 들어? 막 이렇게 그냥 진짜 이상해. 그렇게 그건 하고 달라졌네요. 엄청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저런 여자를 어떻게 결혼을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저런 여자를. 근데 사실상 한국에 와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일반이죠. 근데 네. 북한에선 좀 그런 거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자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그거를 정말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래. 남자니까 이걸 들어야지 무거운 거는. 네. 그리고 근데 또 사실은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혼하면 달라진다. 결혼하면 이제 내 여자라 하고 내가 뭣도 해줄게 밥도 해줄게 하더니 밥 안 해? 아침부터.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북에서도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사회는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김주의 후계 문제 관련해서도 뭔가 점점 분위기는 네.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는 쪽으로 유리하게 될 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4대 세습이 성공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게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희망 없게 만드는 그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주혜가 아닌 다른 후계 가능성 네. 뭐 예를 들어 뭐 김여정이 또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북에서도 좀 그런 얘기들이나 이런 상상들 이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김여정의 그 김여정대에서 되게 생각을 많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김여정이가 정치를 다 한다는 얘기도 돌았었어요. 네. 네, 김여정이가 똑똑하다. 그래서 오빠의 그 컨트롤 다 해준다라고 그런 얘기도 돌았었는데, 아마도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린 딸, 조카가 오르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오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릴 때는. 네네. 만약에 어린데 너무 13살, 14살인데 갑자기 뭐 김정은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막 올려 세우고 막 이러기엔 너무 어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심도 너무 혼란스러울 거고, 그럴 때는 구실 삼아서 그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이진 않아도 뭔가 비공식적으로 내부 모든 걸 다 자기가 틀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후대타가 생기다든지 아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네. 뭐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왕사남에 나오는 네. 수양대군 역할을 네. 김여정이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여정도 엄청난 야심가고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한때 뭐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국정원이 이제 첩보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살아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여정이를 보고 네. 제가 남자애만 됐어도 네. 내가 쟤한테 권력을 넘겨줬을 때는 그 보통이 아니었다는 네. 이런 얘기죠. 김여정이 이제 좀 수양대군처럼 조카를 뭐 이렇게 숙청하고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게 될지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주혜가 실제로 이제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면 네. 우리 입장에서 북한은 지금보다 좀 나아질지 네. 아니면 더 위험한 4대 세습자 주혜를 보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의문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권력에 대한 야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여자는 약간 네. 사랑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자가 되어가지고 뭐 네. 개혁 개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자라서. 그런데 더 악독해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또 높아요. 최근에 뭐 보면은 김주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네. 결혼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제 사돈을 맺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뭐 결혼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면 둘이 살다가 안 맞아서 이혼하게 되면 네. 거의 뭐 3차 세계대전 일어나지 않을까, 핵전쟁 일어나지 않을까, 맞아요. 김정은이 그냥 네. 핵을 워싱턴에다 터트려 버리지 않을까 그래, 이런 너 죽고 나 죽고. 걱정도 네. 됩니다. 네, 오늘 강규리 씨 모시고 또 후계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김주애와 북한 권력 내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강규리님 모시고 북한의 한류 문화,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북한에서 제일 재미있게 봤던 한국 드라마 뭡니까? 너무 많아요. 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겨울 연가를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겨울 연가는 그런데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거의 네. 태어날 시점쯤에 유행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가을 동화, 뭐 상속자들, 와, 그다음에 정말. 꽃보다 남자. 어.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봅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네. 보는 것도. 네. 그럼 어떻게 구해서 봐요? 저희는 그 USB가 있잖아요. USB. 그 USB에다가 한국의 한류를 거기다 잡아요. 드라마를 네. 담아요? 네, 어. 드라마를 잡고 네, 거기다 뜨고 그리고 그거를 교환해서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아. 그러면 새로운 드라마 많이 생기잖아요. 음. 그렇게 막 몰래 그럼 원래 들어오는 건 어떻게 들어옵니까? 누군가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여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담아서? 땐 중국을 걸쳐서 오는 것 같아요. 음. 중국을 걸쳐서 오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에서 돌아다니는 드라마는 다 중국 자막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중국을 걸쳐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언니가 해산에서 국경 경비대 이제 초소 군인하고 결혼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엄청 과일을 막 먹고 싶었나 아, 봐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 밀수 과일 B100원이면 한 박스 들여오는데 그거를 이제 남편이 사줬대요. 어. 그래서 그거를 언니가 혼자 딱 뜯어보는데 거기에 SD 카드가 있었대요. 아. 네. 그래서 딱 봤는데 한국 드라마 있는 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아.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들어와서 네. 그러면 그 USB를 어디다 꽂고 봐요? 그냥 그 TV에다가 TV에다가 네, 이렇게 그냥 꽂고, 꽂아서.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불이 전기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태양열 비판, 태양열. 네, 태양열 통해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네. 그 배터리를 통해서 또 TV를 보고 12V TV, 아. 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 네, 근데 볼 때 몰래 봐야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그 집에 있을 때, 아파트에 있을 때는 음. 문을 다 잠그고 잠그고. 소리도 일도 낮추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냥 TV를 틀고 조용히 보는 거죠. 소리 안 나게.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19금 엄마 몰래 보듯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어. 조용하게 몰래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운이 나쁘면 또 잡힐 수도 있고. 그러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친구하고는 야 이런 거 본다 이런 거 네, 좀 얘기할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서로 바꿔보기도 네, 하고. 엄청 많이 하죠. 어. 언니들도 그렇고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본 드라마 이제 더 안 보고 싶어.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게 막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으니까 야, 나한테 뭐가 있는데 나한테 고주몽이 있는데 너한테 뭐가 있니? 막 그러면 고주몽 있어? 나한테 김비서가 왜 그럴까 있어. 이러면서. 김비서가 왜 근데 그럴까? 저 진짜 그렇게 바꿔봤어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탈북하기 전날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너무 재미있죠. 엄청 재밌어요. 저 그 박서준이가 그렇게 멋있는 거 그 이태원 클래스 봤을 때 이태원 클래스. 그 이태원 한국의 이태원이 그렇게 유명한 줄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때 이제 박서준 배우분이 그렇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보면서 더 잘생긴 거예요. 진짜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사가 진짜 기억나는 게 와, 나는 너무 완벽하고 멋있어. 누가에게 주기도 아깝다고. 이 대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짜 맞는 얘기 같다고 그렇죠. 느껴지고. 정말 그 꽉 막힌 세상에서 이태원 클래스 같은 드라마 보면은 네. 정말 젊은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뛸 것 같아요. 엄청 저런 뛰죠. 네. 세상이 있구나 하는 맞아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교환해서 몰래 보고 그리고 그 USB를 여러 개 사놔요. 그래가지고 저장해두고 그걸 지우지 않는 거예요. 또 교환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은 봤던 드라마를 또 봐요. 또 보고. 네. 그런 게 사실은 제가 배를 운영할 때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그 버텨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본 거 또 보는 게 이게 진짜 고수잖아요. 네. N차 그 상영을 할 수 있다는 네. 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건 있잖아요. 특히 이제 2020년 12월에 북한이 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만들면서 맞습니다. 막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봐주던 그냥 일반 드라마 시청 같은 거 뭐 징역 5년에서 15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여러 개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이러면 네, 총살이죠. 뭐 무기나 사형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실제. 그래도 봐요. 그래도 봅니다. 네. 그 진짜로 북한에서 이제 2022년부터인가 21년부터인지 이제 반동 사상 문화 네. 배격법, 뭐 청년 교양 보장법, 뭐 여러 가지 법이 3대 악법이 나오면서 한류에 관해서 또 특히 남조선에 대한 뭐 말투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나게 통제했는데 네. 사용에 초하는 그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복사해서 이제 막 너무 이렇게 교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봐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 누구나 다 이제 걸리면 보다가 잡히면 나 여기서 주고 이렇게 갔다. 그러면 바로 사형감인 거예요. 그렇게 며칠 전에 막 놀던 친구가 갑자기 재판하고 막 사형한다. 너무 놀라웠어요. 뭔 상황이야 이게? 드라마를 봤는데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저 그때 진짜 화가 났던 게 아니 그럼 북한 정부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아니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를 포기 못하네요. 내가 왜 포기해야 돼요? 그거를 더 봐야지. 이럴수록 더 막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근데 그거 아세요? 북한에서 보는 드라마 정말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그 보다가 네. 다음 회를 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넷플릭스로 그냥 정주행하면 되잖아요. 뭐 맞아요, 연휴나 맞아요. 이럴 네. 때. 근데 그게 안 돼서 진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남조선 드라마 왜 그렇게 얄밉게 만드냐. 맞아요. 진짜 딱 얄미워요. 끝나고 그 다음 네. 편이 너무 막 보고 싶은데 네. 궁금하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또 PD들이 네. 얼마나 또 야. 방송국 X들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저희도 그 드라마 봤는데 이제 그 USB를 보면 그래도 정주행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부가 없어요. 그러면 막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그 뒤에 뭐 이제처럼 그 너무 궁금하게 딱 끝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그러면 막 그 거의 막 그 DF를 찾기 위해서 막 전화를 해요. 왜 없네요? 막 어쩌네요? 막 나는 다 있는데 왜 너는 없네요? 그러고 KBS 방송 막 이런 거 보면 네. 드라마도 방영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음날 목요일 몇 시에 딱 한다 이러면 그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이 목요일. 그런데 막 파장이 잘 안 잡혀요. 그때부터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네, 그런 점점 경험. 이제 계시던 지역이 점점 좁혀져요. 막 TV가 시청이 가능한 네. 안테나 잘 잡으면 네. 잡히는 이런 지역이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 한류 드라마 북한에도 인기를 끌었다는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거는 사랑의 불시착. 맞아요. 저 그 얘기.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시작은 황당하잖아요. 네, 뭐 맞아요. 재벌 상속 여인 네. 손예진이가 이제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네. 돌풍 만나가지고 북한에 떨어져서 네. 특급 장교 현빈과 네. 왜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다 멋있는 사람들로 묘사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속에도 또 한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도 신기하다고 느꼈겠어요. 이렇게 묘사돼 있는 네, 거. 엄청 신기했죠. 저희도 그걸 밥을 패서 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은 가끔은 너무 이렇게 그 재밌고 약간 너무 웃기기도 해요. 그 말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북한 말투를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어색한 어색하죠. 연기 약간 좀 어색하죠. 네. 말투가. 그 말투 어색한 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북한 욕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색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어쩌면 그리고 또 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서 현빈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북한 군인도 잘생긴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극과 극의 이런 상황을 딱 했으니까 정말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그 마음의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전기 가마 나오잖아요. 전기 밥솥. 맞아요. 거기 보면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해가지고 뭐 네. 들키는 장면 나오는데 네. 그게 실제로 북한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을 법해요. 그럼요. 그게 북한에는 전기 이제 밥솥을 못 쓰게 검열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 밥솥을 막 불 주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아침에 주던 뭐 저녁에 주던 이러면 막 밥을 하잖아요. 탄을 떼고 막 그래야 되니까 밥솥에다 밥을 하는데 쿠쿠 밥솥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평양에는. 근데 그 뭐 검열자리 딱 들어와서 막 어디 커튼 같은 데다 이렇게 숨겨두고
이제 그걸 수색할 수는 없으니까 딱 봤는데 없어요. 그랬는데 어. 딱 나가려고 하는데 치사가 반려됐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 그렇죠. 그런 장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있는 일이고 아. 너무 흔한 일이고 음. 그럴 때 이제 바빠가지고 뭐 어디서 소리가 나나 이렇게 진짜 그런 일들이 어. 많습니다. 그 어떤 분은 북한에서 되게 센 집안에 있다가 이제 탈북을 하신 분인데 네, 단속원이 자기 그 어머님 계시는 집에 와가지고 그 한국 밥솥 네, 말소리 나는 거 이제 단속하러 나왔다가 네, 진짜 그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 단속원이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네, 이렇게 어머니 네. 이거 이렇게 세팅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러고 네,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 전기 가마 한국산 밥솥 정말 좋잖아요. 우리 맞아요, 뭐 맞아요. 너무 요즘 잘 만드니까. 네, 사실 옛날에 처형당한 2013년 12월에 처형당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네. 한국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경제 고찰단이라 그래서 한국에 네. 발전된 경제 시찰단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스코도 가고 이랬는데 삼성전자 공장에도 갔었어요. 근데 다 뭐 우리도 이런 거 뭐 있어요 이러다가 딱 하나 꽂힌 게 있어. 김치냉장. 김치냉장고는 없잖아요. 맞아요. 북한에. 김치냉장고 없죠. 중국산 없으니까 네.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판문점 통해가지고 거기 왔던 인원수만큼 네, 김치냉장고 보내줘. 진짜요? 그거 잘 썼어요. 그러니까 오. 본인들은 그렇게 쓰고 즐겨놓고 아, 그러니까요. 왜 너무하다. 주민들이 쓰는 거는 그리고 김정은도 사실 2018년에 남북 네. 정상회담하고 우리 예술단 갔을 때 네, 레드벨벳 빨간 맛 노래 막 보면서 막 좋아하고 이러더니 불과 몇 년 뒤에 갑자기 네. 청소년들한테 무슨 반동 사상이라 그러면서 뭐 사형 무기 이러면 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부분. 너무 없습니다. 애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네. 백공구 상무라고 있잖아요, 북한에. 특무 네, 그 한류 문화만 단속하는 네. 이제 상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TF예요. 태스크포스. 아, 그래요? 그 임무만 부여받은 어떤 네네네. 특별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백공구 상무에 제가 아는 오빠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오빠가 저희가 이제 탁구장에 와가 탁구 막 즐기다가 갑자기 밖에 나갔는데 머리가 이 색상이 갈색, 가지 색깔이 나는 거예요. 머리 색깔이. 가지 색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우아해가지고 아니 이거 백공구 상무라는 사람이 머리가 가지색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야. 이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드라마를 이제 잡잖아요. 그러면 네. 다 본대요. 아. 왜 보냐 했더니 뭐가 잘못됐는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본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약 수사하다 나 마약 중독됐어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애려 그런 거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따라합니다. 아. 한국에 와서는 아까 얘기했어요. 정작 드라마 안 본다고. 아, 네. 네, 이게 참 묘하죠. 저희 아들 녀석도 고3 때는 그렇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뭐 경기 보고 밤에 공부 안 하고 그러더니 네. 대학 가더니 안 보더라고요. 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점수에 꽂혀가지고 일단은 이제는 진짜 그 우리는 바라만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그 바라보던 곳에 와서 살고 있는데 뭐가 더 부족해요.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가 한 번 꽂히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 아무것도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못 보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대학 이제 올 봄에 입학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입학해서 꽃 구경 잠깐 하다 보면 또 중간고사 맞아요. 지금 중간고사 엄청 이제 스트레스죠. 지금 너무 스트레스예요. 할 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진짜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네. 어쨌든 한국 생활에 이제 잘 적응한 케이스예요. 보면은 정말 공부도 잘해서 또 뚜렷한 대학에도 들어갔고 이랬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와, 이건 정말 내가 뭐 먹는 문제라든가 네. 입는 문제 또 사는 문제 이렇게 겪으면서 와, 이건 내가 정말 한국 문화 이건 너무 몰랐다든가 와, 질렸다. 이거는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사실 너무 많은데 이걸 적어두지 않아가지고요. 근데 가장 질려버린 게 하나 있는 게 다 좋은데 이게 싫어요. 한국에서는 이 술 문화가 살짝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왜 1차, 2차, 3차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떡이 되더라고 마시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저희
그냥 그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우리 2차 가요 해가지고 2차는 또 뭐지? 그래서 또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1차 먼저 맥주 마셨어요. 2차 가서 소주를 마신대요. 3차 가서 노래방에서 떠노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새벽 1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뒤풀이 안 갑니다. 근데 그때 봤을 때 이게 자유로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살짝 어떤 분들은 그 덕에 탈북하신 분들은 그 덕에 버티며 살았다. 이게 너무 좋다. 술 문화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놀고 마지막까지.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건 좀 나랑 안 맞는다. 너무 이제 소비적이고 네. 이랬죠. 근데 북에서는 그러면 친구들끼리 네. 오늘 술 먹자 네. 이러면 어떻게 먹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만약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럼 남자친구랑 언니 남자친구랑 같이 해서 식당에 가요. 그러면 그 가장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뭐 편히 먹을 수 있는 게 그 식당에 삼겹살 구이거든요. 그 삼겹살 구이가 그래야 북한에서 3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양도 많고 되게 잘해줘요. 그리고 서비스도 줘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맥주, 왜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 대동강 맥주 마시지 않으면 생맥주 아니면 뭐 이런 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바로 다 먹고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잘까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끝나요. 우리 노는 것도 물론 이제 명절 같은 때는 뭐 밤새 놀죠. 집에서 막 네, 놀고 이러는데 그런데 좀 평소 때는 네,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 그 차가 굉장히 많은 거. 자동차. 네, 이거는 북한은 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막 차를 하나 이제 사서 하는 거는 되게 굉장한 부자거든요. 한국은 아무나 차를 막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 차 운전하는 거. 네,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 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놀라는 게 사실은 그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 수준에 안 맞아도 무조건 차를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무조건 네. 그만큼 차를 갖고 싶은가 보다. 엄청 갖고 싶죠. 네, 진짜. 규리 씨는 아직은? 저는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교통이 너무 잘 돼 있고 차라는 게 어쩌면 좋은 면도 있는데 이 주차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렇죠. 돈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차는 일단은 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하면 정말 북한처럼 서수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제가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차를 뭐 벤츠를 탄다 뭐 지프 탄다 해도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애려 소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 네. 약간 이게 무슨 금수저 필이 나요. 뭐 약간 이게 좀 뭐 견실한 청년이다 이 차원을 넘어서 사실 제가 아까 규리 씨 얘기 들으면서 좀 놀란 게 삼겹살 35,000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북한에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좀 그냥 그것만이 수입 원천인 사람은 그렇죠. 한 달 월급 3,000원이에요, 북한 돈. 그렇죠. 그러면 1년 연봉 모아야 삼겹살 하나 먹는 그런 건데 그렇죠. 역시 이제 사업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감당이 되는 이런 삶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또 북한하고 확 다른 게 스마트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북한 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달라요? 네, 진짜 저는 하나원에 나와서 그 힘든 속에서 이제 저희 집 배정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이 뭐 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핸드폰 개봉 그거부터 했어요. 핸드폰부터 한 이유가 거기에 노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노래 드라마 뭐 그 유튜브가 뭔지도 유튜브에. 몰라가지고 거기에 막 쇼츠가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그 하나에서는 제한돼 있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고. 북한에서는 일단 핸드폰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그냥 폰인데 전화만 할 수 있는. 그냥 인터넷 아예 없고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폰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을 딱 개설을 했는데 이제 공부하잖아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가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기 중독이 돼가지고 안 집중이 안 되니까.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핸드폰 2시간만 보기 막 이렇게 벽에다 써놨어요. 저 집에 가면 우리가 뭐 음. 이게 뭐야 막 그래. 나 핸드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시할 거야. 다음 날부터 실시야.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핸드폰만 있으면 우리 수업할 때도 막 북한은 책 쓰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네네. 아이패드 이렇게 패드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요. 구글 뭐 챗GPT 모든 검색이 다 되니까 이게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근데 북한에 있었을 때도 핸드폰을 썼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이랬으니까. 네.
주로 어떤 때 그걸 많이 써요? 그냥 통화하는 거 통화. 하고 또. 통화도 이게 음. 한국은 무료 통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 대부분. 1시간, 2시간 전화해도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한 달에 200분 정도밖에 없어요. 아. 그걸 한 달 동안 써야 되니까 신호만 하고 막 전화도 맨날 전화하면 빨리 끊어야 돼, 빨리 끊어야 돼, 그만하자 막. 그러면 뭐 이렇게 선불 카드 같은 걸 사는 거예요? 네, 카드 심 있고, 심을 사서. 네, 그리고 그 기재 약간 그 아이폰 뭐 갤럭시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리고 쓰는 건데 음. 돈 있는 사람들은 심을 한 몇 개 사요. 그래야지 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 정보기술 교류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네. 핸드폰 그 돈을 사면 분을 돈으로 사요. 100분 하면 뭐 거기 뭐 22분 정도 되나 아무튼 그거를 사다가 전화를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제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뭐 물론 그럴 텐데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시간 혼자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이렇게 보면 하루를 정리하고 또 옛날 생각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 참 이거 좋다. 나 오늘 행복하게 잠들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다독여 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강유리 네.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정말 공부만 하고 이제 그냥 다른 걸 하다 보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애려 나 이래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유튜브를 켜고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 한국 분들이잖아요. 음. 막 어린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엽다, 아이고 잘 왔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그러면서 가끔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나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다. 네. 네, 이런 생각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이렇게 감사한 하루를 내가 알차게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내일도 또 알차게 보내야지. 네.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와, 네. 네, 대단합니다. 네, 한국을 꿈꾸고 그래서 지금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하고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야심찬 청년 강규리님을 우리 신사임당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강규리님 채널도 여러분 좀 봐주시고 네. 신사임당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규리 씨, 뭐 저희 신사임당에서도 자주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